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폐암 투병 중 담배의 해로움을 증언했던 고 이주일 씨의 이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지만 폐암은 여전히 암 사망률 부동의 1위, 두려운 암입니다. 여기에 렉라자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폐암 치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이 신약 개발 과정을 진두지휘한 조욱재 유한양행 대표 오늘 나와 계십니다.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만큼 기쁘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 정도면 유한양행이 아니고 무한양행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저희도 뭐 기쁜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네. 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국내 바이오 산업의 큰 쾌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같이 노력해 주신 또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게 모든 암이 다 치명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만 폐암은 부동의 이 사망률 1위란 말이죠. 네. 왜 유독 이렇게 치료가 어렵습니까? 그 폐암은 참 불행스럽게도 조기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여러 전문가분들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이 발견할 당시에는 보통 한 3기, 4기로 흘러가서 그러니까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확인된다는 얘기죠. 예. 주로 또 전이가 또 많이 되고 그래서 주로 뇌로 또 전이가 많이 됩니다. 이런 면으로 해서 뇌전이가 폐암 그 사망의 큰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유전자 돌연변이 그게 또 많이 문제가 되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이번에 그 유한양행에서 개발한 이 신약은 그 유전자 돌연변이 이거를 표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그런 약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 중에서 어떤 한 그 특정 유전자에 대한 그 표적 치료제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은 좀 없애고 그 항암 효과는 좀 키운 그런 항암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내 신약으로 처음으로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판매가 가능한 거고 다만 국내에서는 이미 처방받아서 이게 사용이 됐잖아요. 렉라자가요. 이걸 사용한 환자들의 예후는 어땠어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 들은 한 얘는 이 상당히 그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고 또 암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거의 4기에 가까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폐암? 폐암 4기인데 이 가정 형편상 이 또 항암제들이 다 고가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복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회사에서 그 고 유일한 박사님의 지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사회 공헌하고 좋은 약을 만들어서 국가 동포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무상으로 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분이 약을 드시고 지금은 상당히 그 많이 암 사이즈도 줄어들고 많이 그 병세가 호전이 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 신약은 이제 효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건은 이제 생존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좀 유의미한 뭐 수치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PFS라 그래서 그 중간 생존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또 이번에 승인받은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 치료제보다 한 30% 정도 사망 위험을 줄였다. 그러니까 병용요법이라는 건 다른 약이랑 같이 쓰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 약을 기술 도입한 얀센. 글로벌 얀센의 또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약하고 그 약은 주사제입니다. 저희 약은 경구제입니다. 그 두 개를 병용해서 임상을 쭉 진행을 했는데 그 임상 결과가 작년 10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표준 치료제, 지금 대형 약물인 표준 치료제보다 한 30% 정도 사망 위험을 낮췄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표준 치료제라면 이 시장에서 좀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 타그리소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효능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 좋아요? 지금 임상상 발표는 그것보다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 이제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피부 독성, 고용량을 그런 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은 다 있습니다. 뭐 그 경쟁적인 타그리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렉라자도 있고요. 그 렉라자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좀 손발 저림 증상이 특히 좀 연약하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외국인들한테는 거의 없는 증상이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 약을 좀 감량을 하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뭐 크게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심한 경우에는 그 약을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뭐 큰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폐암 신약에 잇따르면서 물론 희망도 많아지지만 네. 또 비용 앞에서 한 번씩 또 절망하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렉나자는 이제 뭐 보험 그 적용을 받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보험 적용 다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돼 있고 이제 단지 글로벌하게 그 존슨앤존슨 즉 얀센에서 지금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판매 주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슨앤존슨이 잘 이 플랜을 가져가지고 예. 잘 진행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상 전 과정을 이제 진두지휘하셨고 9년 만에 얻은 결실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있고 할 텐데 예.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저희들이 그 얀센에 기술 수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단독요법에 대한 그 개발을 위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딱 진행하자마자 코로나가 발병이 됐습니다. 근데 이 13개국에 39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보통 임상을 하면 그 임상 기관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면서 이 같이 만남을 예.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요. 특히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임상 많이 진행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서. 예. 그런 중에 또 그게 좀 잠잠해지고 잘 그 해결이 돼 가고 있는 중에 또 우크라이나 코로나 전쟁이 발병이 돼서 우크라이나의 임상 대상 환자가 29명이 있었고 러시아에 60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혹시 전쟁 중에 잘못 사망이 되든지 하면 이 임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초사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좀 기억이 납니다. 뭐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네네. 제2의 렉나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네. 저희 파이프라인이 한 33개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갈목할 만한 게 그 알러지약. 알러지 치료제. 그 예. 아토피까지 겸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네. 판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임상이 끝나면 그 약도 제2의 렉나자가 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비만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뭐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비만 있는데. 치료제도 저희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초기 단계고 예. 그것도 나름대로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환자분들, 꼭 폐암 환자분 아니더라도요. 네, 네. 그런 가족분들한테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옥주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